자, 사례로 알아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 부동산 상가, 네. 대구 상가 실거래 순으로 알아보는 우리 대구 부동산 상가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위부터 3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대구는 네. 부산과 가깝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부산 상가 토지 네. 뭐 실거래 순위 저희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때 부산이 거의 한 3억대도 있었고요. 그렇죠. 2억대도 3억대. 있었고 네. 거의 한 2, 3억대가 메인 핵심이었어요. 네. 그죠? 대구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네. 비슷하게 흘러갈 건지 아니면 더 저렴한지 네.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1년간 저희가 최근 1년간 실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게 매물이 나와서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 최근에 이제 실거래 순위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 자료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구 상가 실거래 순위 한번 1위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시죠. 1등은 범어동이네요. 야,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대구 하면은 범어역 인근이 제일 좋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구 하면 수성구, 수성구. 뭐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도 좋고 네. 수영구도 좋고 뭐 네. 어디도 좋고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구는 네. 수성구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뭐 사실 상권으로 따지면 동성로 인근 중구에 있는 네. 이쪽이 더 활발하고 음. 더 메인 상권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주거는 수성구가 당연히 좋고요.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 빌딩 네. 이런 것들도 범어동 쪽에 지금 최근에 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어역 인근으로 해서 바로 역세권이네요. 그렇네요. 바로 범어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네, 1, 4번 출구 바로 네. 사이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예. 대지 900평, 909평에 평당 1억 5천. 오, 평당 1억 97만 원. 5천. 네. 범어역이 1억 5천이면 좀 싸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짝 그렇네요. 네. 예. 대신에 전체 금액이 셉니다. 크네요. 예, 1372억이다 음. 보니까 아마 대규모 건물 그런 게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네. 볼까요? 아무래도 뭐 면적이 크면 네. 좀 금액이 크면 예. 단가가 조금은 조정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의 거 좀 900평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어동 4-3번지. 범어동 41-3번지. 네. 자, 역시 건물 아, 2호선 라인으로 네. 땅값이 항상 이렇게 제일 비싼 거의 뭐 곳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요. 네. 뭐 이제 도시철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이 2호선 라인이 황금 라인입니다. 네. 가로축이랑 세로축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좋은 지역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이 노선이 네. 2호선이죠. 네. 유명한 아파트 이제 W 오피스텔. 그렇죠. 네,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1위로 올라와 있는 이 매물 주변으로 해서 네. 이번에 이제 23년 네. 12월에 입주가 예정인 수성 범어 W. 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바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제니스 있죠. 여기. 네. 그 매물 왼쪽으로 보면 이제 범어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네. 이런 굵직굵직한 네. 주상 복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곳이 네. 범어역입니다. 당연히 건물도 좋을 수밖에 네. 없겠다 맞죠. 그리고 또 그 범어역 위로는 네. 이제 쭉 가보다 위쪽으로, 보면 네. 네, 법원 거기에 이제 바로 밑에 네. 좀 더 네, 밑으로 법원지 여기네요. 위치죠. 네. 법원. 요게 이제 이전하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MBC 사거리에 있는 여기네요. 네, MBC 부지가 또 네.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세무서도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 쭉 가면 또 동대구역 네. 아니겠습니까? 복합 환승센터가 네. 있는 곳이.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네. 지역이네요. 주변 환경만 봐도 굉장히 좋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여기는 업무도뿐만 아니라 네. 주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네, 아무래도 주거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네. 고정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렇죠.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좀 미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 지구보다는 좀 병원, 뭐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또 여기는 또 학원가가 또 학원가도 범어역부터 유명하죠. 해서 수성구청역 네. 이어지는 요 학원가 라인 그리고 병원, 의료타운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한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이랑 뭐 부산 지금 계속 전국을 보면서 1, 2, 네네. 3위를 보고 있는데 네. 참 이제 공통된 특징이 그 지역의 강남 맞죠? 맞습니다. 대구 하면 범어동 네. 거기에 코너 자리나 역세권, 상업지 딱 그렇죠. 법칙이 정해져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대로변 이런 네. 식으로요.
사실 이것도 건물이지만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토지 투자로 봐도 무관하거든요. 네, 사실 여기 있는 인근에 건물을 싹 다 지워버려도 네. 지금 이 1위에 올라와 있는 이 부지가 굉장한 순위의 랭킹에 네.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만큼 좋은 입지라는 거죠. 그렇죠. 입지가 확실히 중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로드뷰로 볼까요? 네. 자, 궁금합니다. 네. 아, 이 누가 봐도 좋은 아, 건물이네요. 건물 형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높아요. 네. 네. 항상 이 오피스 건물이 1등인 것 같아요. 네. 대도시로 갈수록. 네. 거기 보니까 뭐 이제 금융도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투자금융이라 네, 가지고 증권회사. 신용증권 이렇게 금융계의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네. 피부과, 산부인과, 네. 병원이 있고요. 다 우량 세입자들이시죠. 그렇네요. 네. 이 KB 손해보험 건물이 이번에 매입되면서 네. 1등을 찍었어요. 최근 실거래가 1위입니다. 네. 네. 좋네요. 뭐 이거- 이건 뭐 말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누가 봐도 합당한 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요 앞전에 우리가 부산을 했을 때는 뭐 좀 이 평당 2억대 또 2억대, 있었고 네. 뭐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은 낮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건물 규모라든지 그렇죠. 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거래 금액 자체가 큽니다. 네. 이게 이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KB 손해보험 건물. 네. 다음 2등을 볼까요? 2등을 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2등은 중구입니다. 중구네요. 네. 중구가 이제 수성구 바로 옆에 있죠. 네네. 붙어 이 있는. 2호선 라인 따라 가다 보면 이제 네. 중구가 나오죠. 네. 역시나 이제 지도라 봐도 이제 경대병원 네. 경대병원 인근에 도보로 가능한 이제 역세권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구인데 뒷블럭인데 평당 1억 2천이면 네. 꽤 큰 금액의 근데 거래가 아까 된것 1등이 한 같습니다. 1억 5천 맞아요. 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1억 2천 대면 분명히 여기는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봉산동 280번지 한번 볼게요. 봉산동 280번지. 네, 자, 위치를 보면 이제 경대병원역, 인근이고요. 네, 반월당역이랑도 네. 걸어는 갈 수 있겠다 맞죠? 저기 강장군님 그냥 스카이뷰 말고 그냥 일반 지도로 지도로 한번 할까요? 보시죠. 네. 보니까 보세요. 어, 주변에 지금 이제 대봉서안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런 지금 거네요. 지어져 있어요. 네. 요 맨션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네. 혹시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띄어져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그게 경대병원이잖아요. 경대병원 오른쪽 여기네요. 가면 네. 보세요. 그 바로 부지가 거기거든요. 예. 그 인근. 근데 이제 뭐가 재건축이 지금 예정입니다. 네. 대봉 1-2 구역이라 해서. 네,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인근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저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주거 형태의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렇네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땅도 분명히 그런 이유의 좀 스토리가 입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비싸게 거래된 이유가 그거 있을 겁니다.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보실까요? 어느 땅이냐면 저 커피 플레이스 저 땅인 것 이거네요. 같아요. 네, 예. 이런 거 좋아하죠. 좋네요. 그죠? 예. 도심지에 이제 낮은 층의 건물 네. 저런 게 굉장히 이제 토지 투자로서 요즘 맞습니다. 트렌드잖아요. 네. 옆에 펜스 쳐져 있는 거 펜스가 같아요. 쳐져 있죠. 네. 한번 펜스 따라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쭉 그렇죠. 미입이 됐나 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요 로드뷰 보기 전에 서두에 예상했던 네. 딱 지금 시행부지 딱 그런 모습이죠, 그죠? 네, 꽤 크네요. 네네. 자, 반대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다 매입됐습니다. 네, 딱 요까지네요. 네. 딱 한 블럭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또 매입이 되고. 네. 요거는 좀 빠진지 맞지? 요거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단체로 매입되면서 좀 비싸게 아파트, 거래된 네. 느낌이 듭니다. 아파트를 부집으로 네. 한번 볼까요? 평균 가격이 조금 궁금하다 맞죠? 네, 주변에 이제 디스코로 보고 주변에 또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네, 단가로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매입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 22년 요렇게 좀 거래가가 찍힌 거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시행 부지를 위한 작업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네. 것 같아요. 유독 시행사에서 이 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로변 중요하죠. 뭐 그렇죠. 진출입로로 써도 되고, 거의 코너 자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모양상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주거 형태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모양상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거의 2배 차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냥 2년 전에 이제 매입을 이제 팔았다면 네. 사실은 1억 정도도 못 받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보니까 뭐 2천대도 있고요. 네. 뭐 7천대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렇네요. 그죠? 500만 원대도 있고. 예. 도로겠죠. 저런 거는 안쪽이니까. 네. 그죠? 아무튼 시행부지로서 네. 누군가 이제 높게 올려서 또 한번 분양이 그럼요.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시행부지는 무조건 좋은 땅이 굉장히 높게 거래되는 거는 당연하고 네. 또 늦게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확실히 좀 고가에 거래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또 그렇죠. 한 번 수요자가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토지 투자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수요자가 바로 이 시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위는 이렇게 중구. 예, 중구에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시행부지인 것 같아요. 범어에서 두 블럭 왔다. 경대병원역 인근에 있는. 네. 네. 3번 궁금하네요. 자, 3번은 3이라고 조금 더 보시죠. 범어랑 멀어질까? 서구네요. 서구네요. 네. 서구인데 그래도 1억입니다. 네. 네, 이게 서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수성구 쪽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평당 1억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위치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 내당동 866-9번지. 자, 2호선 역시나 2호선이 강세입니다. 2호선의 방곡의 바로 역세권이죠, 그죠? 그렇네요. 네. 평당 1억 200에 21평 21억 2,800에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가부지로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네. 금액 자체는 보니까 아까 우리 범어에서 여기 왔다가 여기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청라언더역이라고 네. 이렇게 또 더블 역세권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중구인데 중구. 중구에서도 가장 주거지로 이제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그래요? 곳이 이제 청라언덕역입니다. 좋은 곳이네요. 그럼요. 중구 중에서도. 자, 강정구님, 대구에서 네.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죠? 수성구. 수성구죠. 네.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네. 각 구마다 네. 나름대로 학군이 좀 더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중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월당이라든지 동성로, 네. 뭐 이런 상권이 밀집된 이미지만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구에서도 청라 언덕역이 신흥 주거지가 되면서 여기에 나름대로 그렇네요. 학군지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근입니다. 미래 가치가 좀 좋아질 네. 곳이다 맞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네. 거의 입주도 했고 또 입주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곡의역의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있는 남산자이 하늘채. 남산자이 하늘채. 네, 이쪽인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 있죠. 아 여기네요. 가깝네요. 예, 이게 네. 올해 이제 입주를 해서 세대수도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나름대로 여기서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예, 거의 1분에 가까운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실거래도 한번 볼까요? 그럼요. 어떤 개발 정보가 있는지. 네. 이거를 한번 네, 쭉 가가지고 이제 방곡이에요. 아까 방곡의 있죠? 역입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주변에 지금 개발 예정지도 있고 네. 개발된 곳도 있어요. 네네. 좀 더 크게 한번 보죠. 보세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청라언덕역 쪽도 있고요.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네요. 맞죠? 그렇죠. 개발 예정지입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이게 네.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이제 대형 주거타운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있는 대로변 혹은 이제 좀 입지가 좋은 입지가 좋은 곳. 상가, 네. 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좀 가치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아,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역을 중심으로 상가주택도 꽤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입지가 좋은 곳도 있지만은 입지가 좋은 반면에 수요가 아직까지 받쳐주지 않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은 미래 가치는 높으나 현재 가치는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있는 방곡의역에 있는 금방 이제 우리가 순위권에 알아봤던 네. 그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가치도 높아요. 그렇네요.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중국도 보이죠. 유심히 일단 좋을 역세권이잖아요. 것 같아요. 그죠? 네.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네네네. 청산사 이렇게 해서 절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네. 이제 요거네요. 네. 자, 지금 이 필지 뒤로는 이제 방곡의 뒷곡이라는 뒷곡이집. 이제 큰 고깃집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필지의 중간에 딱 껴있는 네 딱 그 필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 좋은 자리네요. 네. 요걸 아마 디스코나 이런 걸로 좀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당동 네. 866-9번지. 자, 보니까 딱 중간에 이렇게 껴 있죠? 네. 네. 그 뒤편으로 해서는 다 이 뒷고깃집 그런 것 같아요. 부지가. 예. 요거도 매입하고 요거도 매입하고. 그렇네요. 네,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스코를 보면 확실히 이 주변에 땅이 비슷한 시기에 매입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한눈에 알 수 네. 있네요. 딱 그냥 시행해서 좋아하는 그런 부지 같습니다. 그렇네요. 건물이 높지 않고. 네. 네. 볼까요? 이 뒷고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구에 이렇게 큰 땅이 메인에 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같이 이렇게 맞아요. 매입하고.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주거지가 조금 네. 미흡했을 때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인구가 좀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이런 뒷고깃집으로까지 밖에는 활용이 안 됐다면 네. 지금은 이 역세권의 땅 주변에 신흥 주거가 형성되고 있는 이 땅이 네. 굉장히 이제 미래 가치가 높죠. 뭐 어떤 건물을 뭐 주상복합을 지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상가로 다 뽑아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뭘 해도 되는 자리로 네. 바뀌어지진 않았는데 네.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 땅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죠? 좋네요. 세입자만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망하고 나가고 다시 또 고깃집이 들어오고. 네,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거래가 됐네요. 평당 1억 2천. 200인가? 1억 200. 네, 1억 200.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1위부터 3위까지 보니까 공통점이 찾아보니 네. 일단은 2호선 라인의 네.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그죠? 그래서 또 시행부지나 네. 아니면 대규모 이제 좀 뭔가 땅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게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큰 대로변에 역세권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지. 네, 예. 대신에 또 낮은 층의 건물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KB손의 그 건물 빼고 네네, 예, 낮고 대로변에 있는 맞습니다. 그런 땅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네, 이런 걸 좀 반대로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알면 네. 토지 투자 조금 더 쉽죠. 네. 상가 투자도 조금 더 쉽고요. 쉽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상가 1, 2, 3위까지 저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